안녕하세요. 천안피치에서 포토샵 수업을 받고 있는 김지현 강사입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파일 하나하고 이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올게요. 이 파일이랑 이 파일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우선 두 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제가 드린 파일 중에 이렇게 얼음으로 된 파일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딸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가지고 오셨으면은 자, 어떤 거를 쓸 거냐면 저희가 여기 이제 얘를 이제 길게 눌러보면 빠른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빠른 선택 도구. 네. 이 빠른 선택 도구가 이제 좀 합성할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선택 도구라고 이렇게 생긴 툴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툴이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자, 얘를 클릭하셔서 이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것도 이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네. 자,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만큼 여기가 클릭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중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선택을 딸기를 하고 싶으니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제 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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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삐져나간 데가 있죠. 지금 삐져나가는 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갔죠. 튀어나간 부분은 지금 이 브러쉬 모양이 이제 동그라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선택을 할 때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브러쉬 모양을 이제 여기서 좀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난 단축키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P 이제 그 알파벳 P 있죠? P 옆에 가로 여는 가로 열기 있어요. 가로 열기가 이 브러쉬 크기를 줄이는 거고 가로 닫기가 브러쉬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게 이제 브러쉬를 늘리는 거, 얘가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브러쉬에서도 똑같고 그리고 지우개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늘리고 줄이고 단축키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되셨으면은 자, 이거를 Alt를 누르시면 자, 얘 보시면 가운데가 얘는 플러스가 돼 있어요. 왜냐면 얘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근데 Alt를 누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빼고 싶은 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내가 클릭을 하면은. 왜냐면 얘를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말트를 눌러서 빼고 그리고 내가 선택이 안 된 데는 더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고 이제 더 플러스로 선택하실 때는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따로 뭐 눌러야 하는 단축키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Alt를 눌러서 빼고 싶으실 땐 빼고 다시 선택하실 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작은 부분들을 선택할 때는 이 브러쉬를 작게 해서 선택을 하셔야지 이렇게 저처럼 튀어나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브러쉬를 크게 하면은 자 이렇게 크게 하면은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딴 데까지 잡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하셔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선택을 하셨으면 자 선택을 다 하셨나요? 네. 왜냐면 각자 이건 속도가 너무 다 달라서. 네. 그리고 하셨으면 컨트롤 C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C는 컨트롤 플러스 C예요. 컨트롤 C는 이제 누구나 아시는 복사 단축키죠. 복사 단축키. 네,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아이스로 가신 다음에 이 아이스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딸기가 나올 거예요. 레이어가. 자, 그리고 지금 이 얼음 안에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이 딸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딸기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미지에서 편집해서 자, 자유변형 누르셔서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주세요. 자, 적당하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얼음 안에 이제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딸기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얼음에는 이제 굴곡이라는 이제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한번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라는 게 있어요. 픽셀 유동화. 자, 그래갖고 얘를 조금 이제 형태를 약간 좀 왜곡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왜곡시키는 건 아니고 약간만 왜곡시킬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영팟을 리퀴핀가? 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떠요. 얘가. 자, 아마 처음에 타시면 이렇게 배경 표시가 없을 거예요. 배경 표시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아마 여기 배경 표시가 영문판에 쓰는 쇼백인가? 쇼백드롭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단축키 똑같아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거. 이거 늘리고 줄이고 단축키만 하시면은 이런 브러쉬 모양처럼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를 좀 이렇게 위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져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픽셀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꾸 이 형태를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자꾸 조금 이렇게 형태를 늘리고 줄이고 그러니까 늘리고 이렇게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 수업 때 했었어요. 어떤 수업이냐면 약간 그 사람의 그 모델 사진을 가지고 헤어를 이제 머리카락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든지 몸매를 보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이제 머리를 이제 헤어를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몸매를 이제 보정할 때 이제 사용했던 이제 그 툴 중에 하나예요. 네. 한번 같이 하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아무래도 왜곡이 돼 있을 테니까 이 안에 있으면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블렌딩 모드를 해볼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표준이라고 돼 있죠. 영문판에서 아마 노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그래서 이거를 블렌딩 모드라고 해요. 블렌딩 모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섞는 모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 커서가 지금 위에 선택이 돼 있죠. 이 위에다가 이제 이 어떤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아래 레이어와 섞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네.
뭐 만약에 지금 하시면서 이게 지금 막 그 픽셀 유동화랑 못 따라오셨더라도 이것만 바로 하셔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얘가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이 위에가 여기 해당되는 이제 이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섞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드라이트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하드라이트. 우리는 한번 자 하드라이트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 레이어랑 섞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색깔이 지금 너무 세잖아요. 그죠? 왜냐면 얼음 속에 있는 건데 약간 딸기가 너무 색감이 세죠. 그죠? 그래서 딸기를 선택을 여기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미지, 뭐 조정, 색조 채도, 어드저스트먼트 거기 있겠죠? 이미지에. 그리고 영문판에서 휴 세츄레이션이에요.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랬고 이 채도가 이제 세츄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10 정도로 눌러볼게요. 그리고 얘를 한 30 정도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채도는 말 그대로 약간 그 좀 밝게 쨍하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밝게 쨍하게 만들 때. 자, 그리고 이제 채도가 이제 낮아질수록 약간 무채색처럼 탁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저 이렇게 무채색처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밝게 한 거고, 그리고 밝기를 이제 좀 제가 30으로 주면서 이제 좀 더 허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포토샵에서는 밝기 조절이라든지 명도 조절을 할 때는 레벨을 많이 써요. 레벨이라든지 커버라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형태가 이제 그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살아있으면서 이제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 색조 채도에서 밝기를 조절해 준다는 거는 이제 좀 약간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둡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처럼 이제 좀 하얗게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밝기를 조절하는 게 좀 이제 적당하죠. 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딱히 어렵진 않죠. 네, 자, 이 부분만 하면은 사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사실 어느 정도 그냥 뭐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서 뭐 더 이제 뭐 작업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더 하는 거는 여기다 이제 좀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 여기 보면 이런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얗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뭐 굳이 뭐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쓰시는 이 블렌딩 모드라든지 이런 저하고 했던 기능들 말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